자, 저는 파이썬 실습 11차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데이터 전처리에 필요한 예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전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import pandas as pd라고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전처리에 필요한 이상치와 결측치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라는 변수에다가 pd.dataframe 하고요. 중괄호 작성해주고 스코어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밸류 값에는 리스트 형태로 90, 85, 넌 비어있는 값이죠. 그 다음에 95, 30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괄호 빠져나가서 아직 중괄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톨 값은 170, 168, 500, 172, 169라고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랑 톨 값이 자동으로 잘 입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결측치 값 넌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넌 값은 not a number, 숫자가 아닙니다 라는 뜻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값들은 숫자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만 비어 있어서 숫자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이런 값을 결측치라고 하고요. 키에서도 보면요. 키가 500cm, 즉 5m의 키는 존재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 값을 이상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값을 가지고 결측치와 이상치를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밑에 코드셀 하나 더 만들어서요. 실습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측치가 있는지 확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제가 5개의 핵만 집어넣었는데 만약에 데이터의 크기가 200만 개다 라고 한다면 결측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결측치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200만 개 있다고 가정하고 결측치가 있는지 확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isNa라고 해서 함수를 입력해 주면요. 자, 데이터 프레임 안에 결측치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결측치가 있는 곳에 true 값을 집어넣어 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파이썬에서는요. true 값을 숫자로 나타내면 1이고요. false 값을 숫자로 나타내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0이나 1 둘 중에 하나의 데이터로 저장하는 이진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파이썬에서 false 값은 0, true 값은 1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200만 개 존재해서 true 값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한다면 200만 개 데이터 안에 결측치가 몇 개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고 싶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밑에 df.isNa라고 적어주고요. 이 안에서 결측치 값을 전부 다 구하겠다. 결측치들을 전부 더해달라라는 뜻의 sum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파이썬에서 true 값은 1, false 값은 0이니까요. false들은 전부 다 더해봤자 0이 나오게 될 겁니다. true가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출력해보면요. 스코어라고 하는 컬럼 안에는 결측치가 현재 하나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측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결측치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결측치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결측치를 대표값 중 하나인 평균값으로 대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스코어라고 하는 컬럼 값을 꺼내서요. 그 중에서 fill 채우겠다. 뭘 채우냐? 널 값을, 즉 넌 값, 비어있는 값을 다음과 같은 값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소괄호를 써주고요. 이 안에 0을 집어넣으면 결측치가 0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는 결측치를 대표값 중에 하나인 평균값으로 대체하고 싶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의 스코어라고 하는 컬럼에 평균값을 구해서 평균값이 널 값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스코어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 결측치, 두 번째 행위 결측치였죠. 결측치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의 평균값을 뽑아서요. 평균값을 결측치 안으로 집어넣은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0점과 85점, 95점, 30점의 평균값은 75점이니까 결측치가 75점으로 대체되어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예시였으니까요. 예시는 저장하지 않고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밑에서 꺼내보게 되면요. 저장이 현재 안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만약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면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측치를 대표하는 값으로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 이 값은 허위로 만들어진 값, 즉 우리가 평균값이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집어넣은 값이기 때문에 사실 임의로 만들어진 값입니다. 이렇게 임의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데이터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데이터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결측치 값을 아무 값이나 대체할 수 없다. 결측치를 제거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결측치가 들어있다. 결측치가 들어있는 인스턴스를 전부 다 삭제하고 싶다면 df.drop na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안에 결측치 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해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불러왔었던 데이터 프레임을요 그대로 불러와서 안에 집어넣고 결측치를 삭제하게 되면 보이시나요? 스코어라고 하는 값 두 번째 결측치가 있었는데 해당 인스턴스, 즉 해당 행이 아예 삭제돼 버린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데이터의 숫자가 엄청 많은데 많은 숫자에 비해서 결측치의 숫자가 적어서 결측치를 삭제해도 전체 데이터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는 선에서는 결측치를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상치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는 결측치를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삭제되어 있지 않은 원래 데이터를 불러와서요. 이상치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2번 인덱스에 있는 홀 값이 뭔가 이상하게 튀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값들에 비해서 좀 이상하게 값이 크거나 너무 작은 값이 있다면 이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개수가 200만 개라고 가정했을 때 이상치를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묘사를 하겠다. describe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각종 통계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count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값이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mean은 평균값, std는 표준 편차, min은 최소값, max는 최대값입니다. 그리고 4분위에 해당하는 값들도 확인할 수 있죠. 현재 보니까 최대값이 500인 거에 비해서 4분위에 해당하는 값들이 안정되어 있는 걸 보니까 최대값이 튀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최대값에 해당하는 게 좀 이상한 값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가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왜? 500이라고 하는 이상치가 존재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기초 통계를 전 시간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초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describe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아보고 우리는 다음으로 가서 이번에는 기초 통계 말고 그래프를 통해서 이상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래프엔 히스토그램도 있지만요.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점 박스 플롯이라고 해놓고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것도 통계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스코어라고 하는 컬럼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값들이 한 군데에 비교적 몰려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톨이라고 하는 건 기호들이 좀 동떨어져 있죠. 이런 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톨이라고 하는 컬럼에 이상치가 존재한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치들은 결측치와 같이 평균값과 같은 대표값으로 잠시 대체한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이상치가 너무 튀어 있다면 데이터에서 완전히 제외한 후에 데이터 분석을 하는 등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측치나 이상치 이외에도 또 컴퓨터가 이상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를 같이 자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은 값의 범위나 분포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전처리 과정의 하나입니다. 사실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전처리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스케일링을 언제 적용하면 좋을지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검사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키와 시력을 통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시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과거에 키와 시력 데이터를 컴퓨터에게 열심히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컴퓨터에게 새로운 데이터를 줄 테니 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알아서 판단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는요,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그래프입니다. 왜냐하면 시력은 아무리 높아봤자 2가 최대값이고요. 적어봤자 0 혹은 마이너스 값이 최소값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시력이 0.3 혹은 1 정도 차이 나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키라고 가정했을 때는 1 정도 차이 나는 건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시력 데이터와 키 데이터를 컴퓨터에게 입력했을 경우에는 컴퓨터가 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컴퓨터가 키와 시력 데이터를 학습했을 경우에는 키에 해당하는 단위가 훨씬 더 유동폭이 크기 때문에 키라고 하는 값이 시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라고 판단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단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력이나 키와 같이 유동폭이 완전히 다른 특성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주는 걸 바로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자, 스케일링은 굉장히 다양한 스케일링 기법이 존재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스케일링 기법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대표적인 스케일링 기법이니까 제가 스케일링 기법 중에 대표적인 기법 2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케일링 기법이 스탠다드 스케일러입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변수의 평균, 분산을 통해서 정규 분포 형태, 즉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인 형태로 데이터를 터뜨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의 평균은 0입니다. 그리고 분산은 1입니다와 같이 어떤 박스 안에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을 가둬서 분포를 고르게 해주는 게 스탠다드 스케일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값과 파란색 값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 x와 y 값을 0에 두고요. 가장 큰 x와 y 값을 마찬가지로 1에 둬서 밑변과 높이가 1인 정사각형 안에 데이터를 가두는 걸 민맥스 스케일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 스케일링 기법 모두 이상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하기 전에 이상치나 결칙치를 제거하는 전처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일링 기법까지 다양한 전처리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이번 차시에 배웠던 거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어있는 값, 영어로는 널이라고 부르는 값을 3글자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결칙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값들과 너무 동떨어진 값을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영어로 불렀는데요. 그럼 바로 3글자로 이상치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 및 학습에 적합한 상태로 변환하는 과정의 이름을 데이터 전처리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값의 범위나 분포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전처리 과정 데이터 스케일링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새로운 것들 많이 배웠기 때문에 혹시 이해 안 되신다면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시간 맞춰놓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